안녕하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만 유독 차갑게 대하거나 혹시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룬 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기존의 관계들이 더욱 소중해지고 그만큼 관계를 잃을까봐 불안해지는 마음이 커지곤 합니다. 또한 체력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괜한 오해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나를 싫어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명한 관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히 추측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깊이를 평가하듯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서 그 진심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관계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줄 5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나가 볼까요? 우리 모두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빈도와 태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알아볼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나를 대하는 태도와 만나려고 하는 빈도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흔쾌히 약속을 잡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약속을 계속 미루거나 심지어는 연락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피성 행동은 분명히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바쁨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패턴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답장이 늦어지거나 메시지의 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답형으로 짧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더 나아가 나의 연락에 아예 답장을 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뜸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는 활발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유독 나에게만 연락이 뜸해지고 소홀해진다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에게서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졌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에서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늘 내 옆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내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며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임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앉으려 하거나 내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거나 딴짓을 하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나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임 후에 뒤풀이나 추가적인 만남, 개인적인 약속에서 나만 의도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고 있거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제 행동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변화를 해석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 자신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상황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가정사나 건강 문제 혹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 자체를 줄이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관찰할 때는 오직 나에게만 해당하는 변화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와 생활 패턴에도 변화가 있는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원해진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나 개인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면서 유독 나에게만 태도가 변했다면 나에 대한 감정이 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질과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바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와 대화의 내용 자체입니다. 관계가 편안하고 친밀할 때는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나 깊은 속마음을 스스럼 없이 나누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게 되면 대화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의 사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 이제는 날씨 이야기나 업무와 관련된 피상적인 대화 혹은 일반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 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나에게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려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오고 간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싶지 않거나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시의 태도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편안하며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차갑고 무뚝뚝한 톤으로 말하거나 내가 말을 할 때 자주 끼어들거나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듯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의 감정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지 않거나 나의 의견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쟁을 유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언급하지 않은 과거의 불쾌한 일들을 끄집어내어 비난하거나 나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지적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인 행동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화의 질과 내용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날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거나 다른 고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의 경험으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찰하여 대화 패턴의 변화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눈빛과 표정 등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말로 직접 표현되지 않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상대방의 진심과 내면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눈빛과 표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말로 숨기려 해도 눈빛과 표정은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마주보면 자연스럽게 밝은 미소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억지로 입꼬리만 올리거나 아예 표정 변화 없이 무표정하게 나를 대한다면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기쁨이나 편안함 대신 불편함이나 무관심 혹은 짜증의 기색이 엿보인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눈맞춤의 패턴도 관계의 깊이와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관계가 편안하고 친밀할 때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게 되면 나의 시선을 피하거나 허공을 응시하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딴 것을 본다면 이는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나 나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명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빛의 회피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몸짓이나 자세 역시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나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려 하거나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는 등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서 멀어지려 하거나 몸을 돌리는 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행동 또한 나에게 마음을 닫았거나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앉는 자리를 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내 옆에 앉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물리적인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작은 손짓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입술을 앙다물거나 콧방귀를 뀌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의 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상대방의 숨겨진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고 제3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매우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누구가 나를 싫어하니? 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근황이나 최근 상황에 대해 무심한 듯 물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보다 좀 바빠 보이던데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여 상대방의 변화된 행동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나 상대방의 전반적인 상황,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나에 대한 태도, 변화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 변화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님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사람과의 모임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와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유독 나에게만 차갑게 대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도 이를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에게 은근히 조언을 건네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귀띔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선과 반응은 때때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제3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과도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하거나 뒷이야기를 만들려 한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를 통한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나의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 그리고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 정보를 고려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중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5번째, 과거의 갈등이나 오해를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정이나 상황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작은 오해,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할 만한 나의 행동이나 말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예전보다 말이나 행동이 솔직해지거나 직설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조심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설령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간섭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당사자에게는 불편하게 들렸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성공담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토로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불필요하게 충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차근차근 점검해보고 최근 몇 달 사이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들을 되돌아보며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찾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나 행동 패턴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예전보다 짜증을 많이 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가 외부로 드러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나를 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들이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혹시 나의 어떤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말해달라고 솔직하게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5가지 방법을 통해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지 아닌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걱정은 덜어내고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며 때로는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이나 거리감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더 명확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개인적인 실패나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때로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착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에게도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지지만 기존의 좋은 관계들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해주며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커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하지 못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혼자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의존적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멀리하는 것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고 건강, 경제, 가족, 사회적 지위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나가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욱 현명하게 가꾸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